오늘의 이슈인 뉴스 어떤 내용을 다룰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 다룰 소식은 성형외과 원장 행세 불법 시술 논란입니다. 네,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요. 아까 오지은 캐스터가 뉴스 여기 이슈에서 소개해준 내용인데요. 자신의 미국 유명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소개를 하며 강남 일대에서 활동을 해온 7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의사 면허도 없는 가짜였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게 듣고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고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 권혁 기자님이 직접 취재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었는데 그 뉴스 중에 하나가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가짜 학위를 가지고 가짜 의료 시술, 가짜로 그러니까 가짜인 모든 타이틀을 가지고 의료 시술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조금 찾아보니까 네. 미국에서부터 조금 어느 정도 저랑 인연이 있던 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2, 3년 정도가 되는데 1년 전에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었는데 네.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원장에 대한 문의 전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줬고 미국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줬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네.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많은 얘기들 그리고 소개받았던 장소, 사람들 그리고 병원까지도 직접 샅샅이 알아내고 난 다음에 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피해를 호소를 했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은 경찰에 이제 의뢰를 해서 네. 지금 최종적으로는 어떤 혐의점이 파악이 돼서 검찰에 네.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뭔가 그 규모가 한국과 미국 같이 막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피해 규모는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소개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네. 그 소개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한 명당 한 20-30명씩 소개를 하면서 불법적인 시술,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는, 의사 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얼굴에 필러나 보톡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고 또 안면 거상 이렇게 해서 얼굴에 약간 칼을 대는 그런 수술조차 행하면서 굉장히 좀 위험이 난무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참고로 그 부분 전에요. 네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 피해자들을 변호해 주신 분이 사실 오늘 네네. 같이 나와 계신 남원호 변호사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남원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된 겁니까? 작년에 그 피해 여성 3분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제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알고 보니 그 의사가 한국의 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이제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강남 일대만 해도 아마 수십 명의 피해자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강남 일대에서 강남에 있는 병원 통해서 모 동네 그다음에 동네 뭐 이런 데서 했던 그 실수를 했던 병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그곳을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뒷부분에는 앞뒤 주장과 다른 그 영상이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권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한 원장이 여기서 일했다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원장이 미국에서 가셨다고 원장님 일하시다 미국에서 나름을 소개를 한번 받았지. 미국에서 예, 잠깐 밥 먹을 때. 그러면 그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진료를 하시기에 방해가 어떻게 여기는 출연 적 없어요. 큰일 나요. 강남경찰서에서 나 의대 조사받아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들었어요. 이 병원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조사질 하다가 내가 알아 죽여버린다고 해서 저하고 그러셨어요. 영암도 원장님 여기서 보셨더라고. 지가 팍팍 나오고 타다니는 거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 입결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원장님은 예. 피해자라니까 피해자. 피해자신. 지금 의혹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의혹만 없어요. 그래요? 네. 아니 내가 이랬으면 나는 벌써 검찰을 갔지. 왜 검찰에서 나를 무혐의 시켰어요?
나를 이용한 거라니까. 미국에서부터는 미국에서 누구한테 소개받으셨어요? 식당에서 그냥 만났어요. 6개월 정도 그분 소개 시간이 있어요. 두 달 조금 더 그 정도 걸린 거지. 최근에 언제까지 나오셨어요? 최근에 작년에 사기 사건 나기 전에 이거 여기 내가 야이 지랄 내가 하셨어? 한 번도 한테 갈비에 끄질러버리고 이건 오지도 말라고 머신 넣지 말고 한대 넣어주시지 말라고. 작년까지. 작년에 아니 지금 연락도 없고 없어요. 본 선생님이랑 이제 경우가 끊어지고. 선생님 같은 거 기자님 같으면 그런 거 하겠어요? 저도 안. 피해자인데 내가 저는 이 사건 때문에 해봤던 일을 다 누구누구 한다고 본인은 잘못 없다는 소리 나는. 원장이라는 분이 여기서 일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권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잠깐 시점단 나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원장님이 여기서 일하셨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일 아예 안 했어요? 네. 여기 있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뭐 저기 최근에 방송 제보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일 안 했어요. 아예 있지 않았다고요? 예. 만난 적도 없고. 대표 원장님은 단추소. 네. 근데 명함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전혀 일도 안 했다는 거죠. 일 일도 안 안 하고 네. 뭐 환자들 상담도 안 받고. 그럼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사원이가 자기 사촌 동생이고 윤석열이하고서 만났었고 그다음에 그 이길려 여사 알죠? 질병원에 질병원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누나라고 얘기했고 한정훈이하고 윤석열이하고 김건희하고 같이 술을 마셨다 그러더라고. 네, 아주 다 그러니까 놈이고 그래서 성형외과 나쁜 새끼들이 통해서 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같이 깔끔하잖아요. 시술을 했나요? 같이 했죠. 근데 이제 이 새끼를 프로파를 쓰면서 발뺌을 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요. 아 내가 그걸 해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두 군데 다. 네. 거기에서 직접 그 방도 가보시고. 그럼요. 그거 내가 찍은 사진을 다 지금 보낸 거예요. JTBC 뉴스가. 네. 아, 네, 수고하십니다. 저 소개받고 전화 드리는데요. 성함이요? 아는 분인데, 원장님, PRP 좀 하고 싶어서 예약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사모님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돼요? 상담 중에 이따가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사모님 언제 괜찮으신데, 저희 스케줄 보고 해야 돼서. 원장님 스케줄 보셔야 된다고요? 저희 스케줄로 가야 돼. 난데 24일 날 오전 11시 어떨까? 24일 몇 시요? 오전 11시. 오전 11시, 성형외과로 가면 돼요? 거기서 하자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식사 좀 하시고, 혈압약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람 자체가 가짜잖아요. 네. 근데 사기꾼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네네. 의사 사기꾼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한테 시술을 하고 시술은 그거 잘못해갖고 잘못되면 그걸 다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마음의 상처하고 신체적인 상처 다 같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가장 화가 나는 건 사실은 병원이거든요. 병원이 날개를 달아준 거잖아요, 사기꾼한테. 어떻게 아무리 실장이도 어쨌든 간에 의사 가운을 입고 거기서 활보하고 명함 돌리고 들어가서 원장님 찾았을 때 버젓이 나오고 그리고 상담 전화하면은 버젓이 받아주고 일이 너무 더 커진 게 그 병원 둘 때문에 더 커졌는데 진행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와서 그 병원에서는 말씀하신 것대로 아니라고 하고 우리도 몰랐다고 하고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정말 몰랐다면 상담 전화 받을 때도 원장님을 찾았을 때도 제가 들어가서 그 샘플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병원 안에서 원장님 계십니까? 하고 했을 때 잠시만요 하고 안에서 가운 입고 나왔어요. 어떻게 그걸 안 믿어요?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던 말던 그거는 저는 그냥 사기를 넘어서서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 씨랑 통화한 내용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TBC 나오는 뭐 광호 씨하고 김선 씨 이런 사람들 다 어쨌든 시술 받아서 한 거 아니야 원장님한테. 내가 받아서 하는 대로 원장이 거기 차트까지
원장이 다 한 거예요. 그 간호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 다 했다고 경찰서 가서는 진술하셨어요? 아, 당연히 했겠죠. 지금 본인이 했는데요. 아니 그 한 원장님이 가가지고도 진술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원장이 했다고. 당연하죠. 난내 현 사실이 없는데 내가 했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당연히 조사관한테 다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언니가 했다는 날짜는 나는 홍콩에 있었어요. 네. 인하고 그 일제에서는 왜 원장님이 가운 입고 나타났다 그래? 가운 입으면 아무래도 병원에서 가운 입으면 의사로 보이잖아요. 가운이요? 네. 가운은 가운이 그게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 근데 뉴스 보니까 원장 써 있던데? 그거는 거기에 잘 보시면은 그 상담 원장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상담 원장. 네네네. 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앉아서 사람이 하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소개만 해주고 뿐이에요. 단 한 번도 시술하신 적은 없고. 전혀 없습니다, 기사님. 저는요, 뭐,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죠. 왜냐면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상담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걸 어디서 아직도 자기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경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됐어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뻔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저도 애지간히 그냥 어느 정도 용서받고 그냥 서로 사과하는 선에서 끝내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참 보면 볼수록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영상인 것 같은데 이 영상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제가 그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우선 성형외과에서 이 한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시술을 했는지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시술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이 한모 씨가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한모 씨가 온 적도 없다고, 그리고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영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많은 분들한테 그 소개했던, 그래서 그 직접 이제 진술을 거기서 받아낸 그 피해자가 있었던 거죠. 소개해줬던 분이 너무 미안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화면 같은 경우에 저게 미국에 있었을 때 화면인데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작년 그 한모 씨가 그 실제로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분이 또 전화를 해서 한모 씨를 통해서 시술을 받고 싶다라고 했더니 약속이 잡혀는 과정이었고. 아까 그 영상. 그렇죠. 영상에서 이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에서 또 그 자기가 이제 상담 원장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서 이제 다른 분이 실제로 진술하셨을 때는 실제로 한쪽 쪽방에서 시술을 했고, 그리고 그 피해자인 분이 시술을 거기에서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하면서 계속 진술이 엇갈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에서는 그 속이지 않고 본인의 어떤 행위를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남 변호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1차 조사, 2차 조사 이제 수회 이제 조사를 받았고요. 처음에는 한 원장이 이제 자신의 행위를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 역할만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경찰이 확보한 이제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들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객관적 증거상 이것은 한 원장이 직접적으로 시술을 했던 것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추궁이 들어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이렇게 주변을 속였다라고 하면은 학위나 자격증도 위조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님?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도 몰랐다고 하는 이제 상당히 특이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한 원장은 자신은 이제 원장이 아니라 상담 원장이라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이긴 한데 혹시 상담 원장이시냐? 상식과 이제 경험칙에 반하는 설명인 거죠. 네,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한 원장이 사용했던 방에는 각종 학위나 근무 이력들이 가득하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과연 병원이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냐라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봤어도 병원 쪽에서는 시술을 맡긴 바도 없고 시술을 그 사람이 한 적도 없고 또 환자를 거의 소개한 거는 몇 번 케이스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병원 측의 책임은 정말 이게 없을까요? 물론 제가 인터뷰한 영상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군데는 자기는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뭐 또 너무 떳떳하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환자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는 유죄이고 무면허 의료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는 이제 무죄다라는 이제 논리로 그러네요. 해석이 될 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아마 이쯤 돼서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사실상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였기 때문에 시술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가늠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언제 부작용이 이렇게 발생할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 네. 한 씨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좀 알게 됐었는데 미국에서 있었을 때는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분을 취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의 있었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시술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네. 그 시술 부작용 때문에 안에서 뭐 이렇게 보형물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분들 맞아요. 뭐 보형물 네, 같은 네. 걸 빼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문제들도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형외과 의사가 과거 미국에서도 의사 행세를 하다가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범행을 하다가 이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에 관련된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게 한인 사회 성형 의사를 사칭해서 또 피해를 본 사례가 또 여러 건이 또 들어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요, 전혀 의사 라이센스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의사 경력도 당연히 없는 거죠. 네. 근데 한국에서 또는 여기에서 약간의 그런 어떤 병원에서 일했던 주사 놔주는 경력, 조무사, 한국말로 조무사라고 하는데요. 간호조무사. 예. 네네,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주사를 놔주고 있고요. 네. 주사 부작용도 마찬가지, 시술 피해도 시술에 대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 네, 한인 사회 이런 사람들 없어져야 되는데. 네, 참 그리고 문제가 플러스로 크네요. 더 네. 이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렇게 해서 만난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그 성적인 접근 또는 기타 어떤 투자를 유도하는 성형외과를 저희가 차리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한 분들이 있는데 결혼한 분들이 여럿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 결혼도 그게 사실 법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라스베가스 가서 여러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 서티피케이트 많이 그렇게 해서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분을 제가 지금 계속 취재 중인데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이 혐의가 불법 시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다른 내용도 나왔는데 저 카메라에 나온 게 제가 2019년에 제가 미국에서 했던 방송인데 그 내용이 네네. 나왔는데 여러분들 저의 이제 예전 모습을 한번 보셨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사실은 취재했을 때 주변에 많은 여자분들한테 시술을 하고 있었고 뭐 이번에 이 사건의 그 어떻게 보면 알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 네. 투자를 유도해서 여자분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분 정도는 돈을 빌려줬다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국에서는 자신이 그 성형외과의 의사라고 하면서 아틀란타 조지아라는 곳하고 LA라는 곳 두 곳에 병원이 있다라고 하고 한 곳을 제가 이제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네. 한 곳은 UPS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우편 배송 업체라고 하는데 UPS라고 네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곳의 포스트박스 그러니까 어떤 그냥 상점이었고요. 또 한 군데는 그냥 시청 건물이었습니다. 아틀란타의 시청 건물.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기가 이렇게
어떤 성형외과 병원을 한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받고 또 병원 의사 행세를 했었고요. 또 미국에서는 아울러서 또 한 번 그 가짜로 행동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한국에 있는 한국의 몇몇 개 대학 병원에 수련을 했거나 아니면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대학의 동문회 있었다라고 해서 그 동문회도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동문이 만약에 제가 아니었다면 네. 그분이 그렇게 속여서 만든 그 학교의 동문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문회에 그분이 나오셨어요. 네. 물론 제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 동문회에 나와가지고 이 분이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네. 그 동문 중에 한 분이 이분에 의한 피해자들을 한 4-5분 정도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취재에 응했고요.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취재를 하니까 네. 뭐 결혼 빙자, 사기, 그다음에 혼인 빙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결혼을 2-3번 했다는 거, 그다음에 가짜 경력, 각자 어떤 면허증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자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제가 그 피해자만 제가 알고 있는 분만 5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한모 씨의 경우에 이미 2020년 정도에 캘리포니아주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고요. 그 캘리포니아주 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 출석 명령을 이행을 했는지 그 이후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아틀란타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LA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아틀란타 쪽으로 아마 옮긴 듯한데 아틀란타에서도 저한테 제 유튜브 저한테 있는 그 또 다른 SNS 영상에 네. 보여진 지금 나왔던 그 영상을 보고 저에게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해드렸고 그때의 그 분이 그때 신고도 하고 그리고 피해 상황을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피해는 낮췄는데 그 당시에도 한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으로 오간다거나 미국의 다른 장소로 네. 오간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여자분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뭐 돈을 빌린다거나 혼인을 빙자해서 뭘 한다거나 해가지고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네. 당시에 현지 매체 뉴스에 나와서 실제로 처벌받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 방송 이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도 저런 의사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가짜 의사를 만날까봐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예방 팁이 있을까요? 우선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에 들어가시면 의사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의사 자격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의사를 거기서 그럼 찾을 수 있습니까? 의사 이제 면허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면허증 번호도 알아야 되는 겁니까? 면허증 번호가 아니라 이제 이름으로 이름만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전문 전공 이제 네. 어떤 것인지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특이점 같은 경우에 불법 시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주 지역에는 출장을 다니면서 시술을 받는 이제 그런 행태들이 널리 이제 인용이 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병원이 아닌 제3 지역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은 허락을 받지 않은 한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진을 간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왕진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지자체나 국가에서 명확하게 허가를 받는 이제 행위에 한해서만 합법인 것이지 그러한 어떤 절차적인 부분 없이 왕진을 다니고 시술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시술을 받는 것을 목격을 하시거나 경험을 하셨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그 남 변호사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부분에 저도 이제 그 미국에서의 그 한 원장의 활동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실제로 왕진 가방을 들고 자신이 그 관계하는 여자분들의 직접 그 마사지 샵이나 아니면 네. 어떤 스킨케어 샵에 가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